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나온 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기존의 모든 시장을 뒤집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암 환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효능이 제대로 입증되면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까지도 이 제품에 열광하고 있대요. 그 결과 제품은 계속해서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한 미국인의 놀라운 경험 덕분이었죠. 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온 검은 병 하나로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려요. 아픈 사람이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 샬럿 밀러,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수많은 고객과 상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매일 아침은 똑같았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노트북을 들고 마치 이 도시가 내 것인 것처럼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죠. 모두들 제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고 있었죠. 제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담고 있었어요. 완벽한 프로젝트, 완벽한 미소, 완벽한 삶. 친구들은 제 사진을 보고 좋은 말을 해주곤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마치 당연한 듯이 그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꽉 붙들고 있었는지였어요. 그 정체성의 일부에는 한국 제품과 전통에 대한 이상한 거부감도 포함되어 있었죠. 직장에서 누군가 한국 스킨케어나 건강 보조제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젓곤 했어요. 난 서양 의학과 방식만 믿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곤 했죠. 제 사무실은 도심의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아래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제 책상은 항상 깔끔했고 뒷선반에는 디자인 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비싼 펜, 최신 컴퓨터, 성공한 디자이너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 화요일 오후는 다른 날과 똑같아 보였어요. 사무실은 타자를 치고 전화로 통화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중요한 고객을 위한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제 책상 위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제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중요한 고객들에게 쓰는 전문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샬럿 밀러입니다. 밀러 씨? 메모리얼 병원의 톰슨 박사입니다. 지난주 검사 결과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비싼 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이건 그저 일상적인 전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비타민 수치가 낮다거나 그런 간단한 문제겠거니 싶었죠.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걷고 차들이 계속 움직이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확실한가요? 속삭이듯 물었지만 의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바로 내원하셔서 치료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약속 시간을 적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며 책상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운동도 했고 건강한 음식도 먹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죠. 암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지 샬럿 밀러에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남편 마이클에게 말해야 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대리석 조리대와 비싼 가전제품이 있는 아름다운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은 얼마나 세련된지 디자인 잡지에도 실렸던 곳이었죠. 제 삶의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나 암이야.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입 안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인 것처럼요. 마이클의 얼굴이 변했어요. 평온했던 그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차올랐죠. 그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맞서자. 그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까다로운 고객이나 빠듯한 마감 시간을 처리하는 것처럼 암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따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정말 큰 오산이었죠. 다음 몇 주는 의사 약속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각 의사 사무실은 춥고 청소 제품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에 둘러싸인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의사들이 치료 옵션을 설명할 때 마치 업무 회의에 있는 것처럼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수술부터 시작할 거예요. 종양 전문의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 모든 암세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항암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과 성공률에 대한 실용적인 질문을 했어요.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샬럿 밀러는 약함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밤에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 없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고객들이 여전히 나를 존중할까?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까? 내가 누구인지는 내 외모와 내가 이룬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건강상의 문제로 원격 근무를 할 거라는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보냈죠. 암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만든 완벽한 이미지와 맞지 않았으니까요. 수술은 비 오는 목요일에 있었어요. 수술 후 깨어났을 때 몽롱하고 아팠던 기억이 나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몸에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완벽한 겉모습이 금이 가기 시작했죠.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름다운 금발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피부는 창백하고 건조해졌죠. 체중이 빠져서 디자이너 옷들이 마치 빈 가방처럼 몸에 걸려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여자는 낯선 사람이었죠. 치료 시작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몸이 납으로 만든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마이클이 작은 요구르트 그릇을 가져왔지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겨우 입에 넣었을 때 요구르트 때문에 구역질이 나왔어요. 이렇게 못하겠어.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속삭였어요. 할 수 있어. 마이클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단지 내가 계획한 방식으로는 안 될 뿐이야. 그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평생 동안 모든 것을 통제해왔어요. 제 직업, 이미지, 성공 모두 제가 세심하게 설계한 것이었죠. 이제 암이 제 허락 없이 제 인생을 재설계하고 있었어요. 상과 비싼 정장과 강한 의견을 가진 완벽한 샬럿 밀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났을 때 누가 남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가장 큰 도전은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편견에 직면하고 힘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죠. 때로는 제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던 곳과 문화에서요. 하지만 그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완벽한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이해는 아직 멀리 있었어요. 모험으로의 부름이 왔지만 초대가 아닌 선고로 왔죠. 원치 않았던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암 진단 후 첫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치료 옵션들을 엑셀에 정리하고 고객 미팅 사이에 의사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업무 프로젝트를 다루듯이 암도 계획과 일정, 체크리스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죠. 첫 번째 항암 치료는 마치 트럭에 치인 것 같았어요. 다른 환자들과 함께 방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제 피부 아래 심어놓은 포트에 튜브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저를 살려야 할 약물이 제 몸 전체에 퍼지면서 마치 독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이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다음 날 출근하려고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정장을 입고 창백해 보이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죠. 2시간 정도 버텼는데 갑자기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제 비서가 저를 화장실에서 발견했는데 바닥에 웅크려 있었어요. 남편분께 전화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날이 제가 암이 제 의지보다 강하다는 걸 인정한 첫 번째 날이었어요. 날이 지나 몇 주가 흘렀어요. 치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죠. 암과 싸우는 약은 저와도 싸우고 있었어요. 간단한 일들이 불가능한 도전이 되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먹는 것은 고문이 됐어요. 요거트 한 숟가락을 손에서 입으로 가져가는데 떨리고 있었고 맛을 보기도 전에 냄새가 저를 메스껍게 하고 있었죠. 첫 치료 후 3주가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머리를 빗고 있는데 한 움큼씩 빗에 묻어나오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제 아름다운 금발은 제 머리 위가 아니라 화장실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대머리에 움푹 꺼진 눈을 가진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주변에는 빠진 머리카락들이 널려 있었고 마이클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제 몸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고 이 악몽에서 빠져나갈 디자인이나 계획을 세울 수 없었어요. 잠은 먼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밤에는 몸이 너무 불편해서 쉴 수 없었고 마음은 너무 두려워서 편안해질 수 없었죠. 잠이 들면 악몽을 꿨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꿈. 샬럿 밀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점점 희미해지는 꿈이었죠. 마이클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픈 입에 덜 상처를 주는 부드러운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고 제 피부가 평소 침고에 너무 민감해졌을 때는 부드러운 담요를 사왔어요. 소리가 머리에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짐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가 결혼했던 강하고 성공적인 아내가 아니었죠. 가장 힘든 날에는 그가 저 없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암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특히 힘든 의사 진료 후 마이클이 부엌 조리대에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북미 지사에 있는 동료가 보낸 거야. 그의 아내가 작년에 암을 앓았대. 이 한국산 홍삼 액기스가 그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한국어가 쓰여진 병을 쳐다보며 즉시 의심이 들었어요.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제 오래된 편견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는 병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난 내 의사들과 진짜 약을 믿어. 마이클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병을 조리대에 두었죠. 마음이 바뀌면 거기 있어. 그날 밤은 최악 중 하나였어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메스꺼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새벽 3시쯤 저는 부엌에서 그 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었던 걸까요? 자존심? 편견? 그런 것들은 제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제 손은 병을 열면서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 든 액체는 어두운 색이었고 흙냄새가 났어요. 함께 온종이에 적힌 지시에 따라 소량을 복용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었을 뿐이었죠. 다음날 아침에 마이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계속 그 액기스를 복용하면서 아마도 쓸모없지만 해롭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일주일 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다는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뻔했어요. 그날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상상인지 아니면 피부색이 덜 회색빛을 띠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두피에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는 건지도 궁금했고요. 아직 뭐라고 인정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말이에요. 제 믿음 주변에 쌓아 올렸던 확신의 벽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을 통해 작은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죠. 암 진단 후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인 척 애쓰고 있었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일정표와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제했던 것처럼 이 병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게 쉬웠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빠르게 샤워하고 완벽한 옷을 입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일어나 앉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마치 누군가 밤사이에 모래를 채워 넣은 것 같았죠. 화장실은 제가 두려워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거울은 매일 다른 사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머리카락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름다운 금발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베개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엔 샤워 배수구에서요. 곧 빗질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더 많이 빠질까 봐서요.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시 잘할 거야.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였어요. 모두가 존경하던 완벽한 샬럿 밀러의 일부였죠. 그것 없이 저는 누가 될까요? 항암 치료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다른 암 환자들과 함께 큰 방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모두 우리 몸에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약은 암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저도 함께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해졌어요. 손톱은 부서지기 쉬워졌고요. 음식은 금속 맛이 났고 예전에는 좋았던 냄새가 이제는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던 커피조차도 속을 뒤집어 놓았죠. 계속해서 체중이 줄어들어서 옷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제 몸에 걸려 있었어요. 남편 마이클은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병원 약속에 저를 데려다 주고 제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말이나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제가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싫었어요. 진단 후 약 6주가 지난 어느 날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저를 다시 정상적으로 느끼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부엌 테이블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열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눈도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죠. 20분 후 노트북을 닫고 테이블에 머리를 묻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이건 저가 아니었어요. 샬럿 밀러는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샬럿 밀러는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샬럿은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최악인 부분은 그렇게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죠.
뭔가를 원하면 열심히 일해서 얻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고요. 이제 내 몸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고 아무리 결심해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어요. 잠도 어려워졌어요. 밤에는 낮 동안 크게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깨어 누워있곤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 고객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만약 내 모습이 같지 않다면 마이클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어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마이클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나오곤 했어요. 거실로 가서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깥 세상은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암이나 죽음, 혹은 자신에 대해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일하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고 추운 날씨와 이른 어둠을 가져왔어요. 그 날들이 제 기분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회색빛이고 춥고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았죠. 바깥의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려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어요. 저도 그 나무들처럼 느껴졌어요. 나를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벗겨진 채로요. 치료 중 하나에서 엘레나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았고 더 오래 암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였지만 그녀는 그녀의 옷에 맞는 밝고 다채로운 스카프를 쓰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그녀의 주사를 놓을 정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도 그녀는 항상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친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안 좋은 날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나 내 몸, 심지어 내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 완벽한 외모와 성공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일까? 더 이상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저녁 마이클이 작은 상자를 들고 집에 왔어요. 그는 저녁으로 마이클이 만들어준 심심한 밥과 담백한 닭고기를 제가 조금씩 먹고 있는 동안 부엌 조리대에 그것을 올려놓았어요. 맛을 많이 느낄 수는 없었지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상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가 말했어요. 북미 사무실의 동료가 보낸 거야. 그의 아내가 작년에 암 치료를 받았대. 이 한국산 홍삼 액기스가 그녀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 상자를 쳐다봤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창을 통해 한국어로 쓰여진 병이 보였어요. 즉시 의심이 들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이런 제품들을 피해왔어요. 저는 서양 의학과 제가 이해하는 접근법만 믿었죠. 한국 건강보조제는 저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글쎄, 마이클, 저는 접시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난 내 의사들과 그들이 준 치료 계획을 믿어. 마이클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조리대에 상자를 두고 저녁 접시들을 치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으러 갔을 때 그 상자가 여전히 거기 놓여있는 것을 봤어요. 달빛이 그 위에 비치고 있었는데 어두운 부엌에서 약간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들고 손에서 돌려보았어요. 포장은 우아하고 단순했어요. 안에는 황금빛 액체가 든 작은 병이 있었어요. 설명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영어 번역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작은 양을 복용하라고 쓰여 있었죠. 잃을 게 뭐가 있었을까요? 머리카락은 이미 없어졌어요. 힘도 없어졌고요.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완벽한 샬럿 밀러는 이미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볼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없이 거부했을 뭔가를요. 다음 날 아침 병을 열었어요. 안에 있는 액체는 풍부하고 흙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권장량을 재서 빨리 삼켰는데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마이클은 제가 그걸 하는 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을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행동 항상 거부했던 것을 시도하는 것은 제 건강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주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꿀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했던 자신을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산 홍삼 액기스를 일주일 동안 복용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권장량을 삼키면서 얼굴을 찌푸리며 마이클에게 그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이러고 있다고 말하곤 했죠. 이런 약초류는 아마 시간 낭비일 거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첫 번째 큰 변화는 밤새 통증 없이 잠을 자게 됐을 때 찾아왔어요.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두세 번씩 불편함과 피로감으로 잠에서 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아침까지 평화롭게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배고픔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정말로 배가 고팠던 거죠. 아침 식사를 위한 진짜 배고픔을 너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각이 거의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온전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그는 마치 내 진전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있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어. 어느 아침 제가 이를 닦고 있을 때 그가 말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 얼굴을 뒤덮고 있던 회색빛의 아픈 기색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볼에는 연한 분홍빛이 돌고 있었고 눈은 더 밝아 보였습니다.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이게 맞아요. 두피에 아주 작은 머리카락들이 새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저 그림자 정도였지만 분명히 새로운 성장이었습니다. 몸은 치유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전투를 치르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완벽한 머리카락과 요구가 많은 직업을 가진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 샬론 밀러였죠. 지금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를 바쁘게 하던 직업도 없고 자신감을 주던 외모도 없이 저는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제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의 일부를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제 완고함, 제 편견들, 그리고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요. 저는 항상 제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전체 문화의 지혜를 기회조차 주지 않고 판단했었어요. 이 치유의 시간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들을 찾았어요. 홍삼을 보내준 동료 에드워드 카터는 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가끔 영상 통화로 제 상태를 확인해 주곤 했어요. 그는 제가 처음에 그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그가 어느 통화 중에 말했어요. 그녀도 전통 요법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했었지. 의심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에드워드의 친절함은 제가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는 대체 의학에 관한 글들을 공유하며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가정에 도전해.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아마도 이것도 디자인 사고의 또 다른 형태일 거야. 이론을 시험해보고 결과에 따라 마음을 바꿀 의향이 있는 건 말이야. 그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제 직업에서 저는 항상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팀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꿀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 건강과 특정 문화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는 완전히 융통성이 없었던 거죠.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저는 한국의 건강 전통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약초 의학의 긴 역사와 특정 식물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왔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용하고 있던 홍삼에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는 제가 조금이라도 찾아봤더라면 알았을 내용이었죠. 제가 읽는 각각의 글과 제 몸에서 느껴지는 개선점들은 제가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런 아이러니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판단했던 문화에서 온 무언가가 지금 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 사라가 제가 홍삼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후에 방문했어요. 그녀가 저를 보았을 때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샬롯,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녀가 외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제 개선된 외모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기분도 더 좋아. 뭐가 달라진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저는 약초 요법을 복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홍삼을 먹고 있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사라의 눈썹이 위로 치솟았어요. 너 약초 의학을 먹고 있다고? 넌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지.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다른 문화나 전통에서 온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배웠어. 난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제 힘이 돌아오면서 저는 동네 주변으로 짧은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쉬어야 할 정도로 블록 끝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더 멀리 걸을 수 있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얼굴에 좋은 느낌을 주고 있었고 몸을 움직이면서 제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책 동안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믿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의학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미진진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스스로를 차단해왔던 지식의 세계가 있었던 거죠. 어느 저녁
마이클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의학에 관한 책들에 둘러싸여 있는 저를 거실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다 뭐야? 그가 책 한 권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연구야. 저는 말했어요.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이해하고 싶어. 마이클이 제 옆에 앉았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찰리. 더 좋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있어서.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홍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것은 성장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리에 난 새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의 새로운 관점에서도 말이죠. 가장 이상한 부분은 제가 말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더 나 자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마치 내가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치유의 여정은 단지 제 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무지로 막혀있던 제 마음의 부분들을 치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동맹자들은 에드워드와 마이클, 그리고 홍삼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한 제가 처음으로 제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더 이상 오래된 편견과 두려움에 제한받지 않는 세계로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저는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6개월 검진 때 제 의사 선생님도 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놀라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네요.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넘기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암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치료에 반응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마이클을 쳐다봤는데 우리 둘 다 그게 단지 정규 치료만으로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산 홍삼은 제 치유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런 순간을 즐길 시간이 항상 없었죠. 항상 일하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다음 성공을 쫓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그저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 내가 틀렸었어. 하늘이 파란색에서 주황색,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한국 건강 제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이야. 진짜 도전은 단지 내 몸속의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의 잘못된 생각과 싸우는 것이었죠. 내가 전혀 모르는 것들을 판단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했던 거예요. 암은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 머리카락, 내 에너지, 내 일자리. 하지만 내가 잃어야 할 것도 가져갔지. 바로 내 오만함이었어. 마이클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이 새로운 깨달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충분히 힘이 생겼다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녹화했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짧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길 원했거든요. 내게 너무 중요해진 홍삼 엑기스 병들을 보여줬어요. 암 진단, 절망, 그리고 한때 편견 때문에 무시했던 것으로부터 온 뜻밖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찾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영상 제목을 암 이후 작은 병 하나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꿨나라고 붙이고 온라인에 올렸어요.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아마 몇몇 친구들이 보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어요. 희망을 찾는 암 환자들,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문화적 간극을 메워준 것에 감사하는 한국계 미국인들로부터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 댓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여성이 이렇게 썼어요. 내일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당신의 여정을 보면서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말을 읽고 있었어요. 내 고통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내 이야기는 나 자신보다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홍삼 엑기스를 만드는 한국 회사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이 왔어요. 그들은 제 영상을 보고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대요. 하지만 단지 그들의 제품을 광고할 사람으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을 원했고 그들의 제품을 위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청했죠. 예전에 샬럿이었다면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샬럿은 이것을 내가 발견한 치유를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내 여정을 완성할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요소와 현대적이고 깔끔한 스타일을 결합한 디자인을 만들고 있었죠. 한국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서양인의 눈에는 신뢰할 수 있게 느껴지는 포장을 원했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목적이 됐어요. 디자인을 통해 문화관에 다리를 놓는 것이요. 일하는 동안 제 책상 위에는 첫 번째 홍삼 액기스의 빈 병을 놓아두었어요. 그것은 매일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단지 병에서 건강으로가 아니라 다친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경직된 사고에서 유연한 사고로, 판단에서 수용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제 건강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는데 이전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어두운 색에 전에 없던 약간의 웨이브가 생겼죠. 저는 이것을 제가 몇 달 전 사무실에서 그 전화를 받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물리적인 증거로 보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찾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상한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암이 제 인생을 파괴할 거라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실제로는 더 나은 삶을 줬어요. 더 쉬운 삶은 아니지만 더 많은 의미와 감사, 그리고 이해가 있는 삶이요. 디자인 세계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세계를 떠났던 같은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제 경험의 지혜를 가지고 돌아왔죠. 진정한 힘은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용기,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할 용기,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어디서든 심지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치유를 찾을 용기에서 온다는 이해를요. 제 여정은 때로 우리의 가장 큰 편견이 성장할 가장 큰 기회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선반 위의 모든 디자인상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이었죠. 예전에 샬럿 밀러는 몇 달 전 그 의사 사무실에서 죽었어요. 새로운 샬럿은 매일 아침 또 하루를 볼 수 있는 기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한때 생각 없이 무시했던 곳에서 온 작은 병 하나에서 찾은 치유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 새로운 시작이자 귀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사연 가득 담아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